안녕하세요. 레플리케이션 발표를 맡은 영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레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왜 레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세세한 설정 내용은 발표 내용에 담지 못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레플리케이션은 무엇일까요? 레플리케이션, 즉 복제는 한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본 데이터를 가진 서버를 소스 서버,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는 서버를 레플리카 서버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단어로 불렸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쓰이고 있지만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안 쓰는 추세인 만큼 소스 서버, 레플리카 서버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발표에서도 소스 서버와 레플리카 서버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MySQL 레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발표를 진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플리케이션을 적용해 보셨다면 왜 적용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라 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줄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개발하고 있는 여기서 만나는 그 정도로 이용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은 레플리케이션을 적용했는데요. 부하를 줄이는 것 말고도 다른 이점이 있어서인데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일 아웃, 데이터 백업, 데이터 분석, 데이터의 지리적 분산이 있습니다. 먼저 스케일 아웃은 앞서 말했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서버를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서버에서 감당하던 쿼리 처리를 2개, 3개 이상의 서버에서 나눠서 하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백업입니다. 레플리카를 안 하더라도 데이터 백업은 해야 합니다. 소스 서버 하나로만 구성하여 소스 서버에서 데이터 백업을 할 경우 실제 실행 중인 쿼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쿼리의 처리 속도가 느려져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제를 하여 레플리카 서버에서 데이터 백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경우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경우가 많고 쿼리 자체가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작업을 소스 서버에서 하게 되면 실제 서비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도 따로 레플리카 서버를 구성하여 데이터 분석 전담 서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지리적 분산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서비스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면 그만큼 빠른 응답을 받기 힘듭니다. 넷플릭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미국에만 있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고객은 결국 속이 터져서 아무도 이용하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DB 서버의 통신 시간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되는 곳과 가까운 곳에 레플리카를 구성하여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플리케이션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 것일까요? MySQL에서 레플리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로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MySQL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상황, 즉 데이터의 변경,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의 구조 변경, 계정이나 권한 변경 정보를 로그 파일의 순서대로 저장하는데 이를 바이너리 로그라고 합니다. MySQL의 복제는 이 바이너리 로그를 기반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바이너리 로그 파일을 보려면 MySQL에서 show binary logs라고 치면 바이너리 로그 파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how master status라고 치면 파일명과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로그 파일 위치 기반으로 바이너리 로그를 식별할 때 사용하는 파일명과 위치입니다. 소스 서버에서 생성된 바이너리 로그가 레플리카 서버로 전송되고 레플리카 서버에서는 해당 내용을 로컬 디스크에 저장한 뒤 자신이 가진 데이터에 반영함으로써 소스 서버와 레플리카 서버 간의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의 복제는 MySQL에서 3개의 스레드에 의해 동작합니다. 바이너리 로그 덤프 스레드는 소스 서버에서 나머지 2개, 레플리케이션 IO 스레드, 레플리케이션 SQL 스레드는 레플리카 서버에 존재합니다. 바이너리 로그 덤프 스레드는 바이너리 로그를 레플리카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플리카 서버가 소스 서버에 연결되면 소스 서버에서 내부적으로 바이너리 로그 덤프 스레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레플리케이션 IO 스레드는 바이너리 로그 덤프 스레드가 보낸 바이너리 로그 이벤트를 가져와 로컬 서버의 파일로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복제가 시작되면 스레드가 생성되고 복제가 멈추면 스레드는 종료됩니다. 이때 소스 서버와 레플리카 서버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정보는 커넥션 메타데이터에 있습니다. 커넥션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슬레이브 마스터 인포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버전에 따라 파일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파일로 관리되는 경우 MySQL 데이터 디렉토리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레플리케이션 SQL 스레드는 레플리케이션 IO 스레드에 의해 작성된 릴레이 로그 파일의 이벤트를 읽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릴레이 로그에 저장된 소스 서버 이벤트들을 서버에 적용하는 컴포넌트를 어플라이어라고 하는데요. 어플라이어 메타데이터는 이벤트가 저장된 릴레이 로그 파일명과 파일 내 위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레플리카 서버에 이벤트들을 적용합니다. 컴포넌트 어플라이어는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슬레이브 릴레이 로그 인포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바이너리 로그에 변경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너리 로그를 어떻게 식별할까요? 바이너리 로그 변경 내용을 찾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로그 파일 위치 기반으로 식별하는 방법과 글로벌 트랜잭션 아이디 기반 GTID로 나뉩니다. 참고로 복제를 하려면 바이너리 로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이너리 로그가 기록되는지는 show master statu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로그 파일 위치 기반 복제는 이벤트 하나를 소스 서버의 바이너리 로그 파일명과 위치 값의 조합으로 식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버 아이디입니다. 이벤트별로 이벤트가 최초로 발생한 MySQL 서버를 식별하기 위해 MySQL 서버의 서버 아이디가 이용됩니다. 서버 아이디를 지정 안 하면 기본값이 1인데 레플리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레플리카 서버에는 반드시 서버 아이디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때 레플리케이션에 참여하는 각 서버마다 다른 서버 아이디로 지정해줘야 합니다. MySQL 5.5 버전까지는 바이너리 로그 파일 기반 복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너리 로그 파일 기반 복제는 식별 과정이 소스 서버에서만 유효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벤트가 레플리카 서버에서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이벤트인데 서로 다른 식별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이벤트들이 복제에 참여한 모든 MySQL 서버들에서 동일한 고유 식별 값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GTID 글로벌 트랜잭션 아이디로 식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식별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복제 타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바이너리 로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이너리 로그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SQL문을 바이너리 로그에 그대로 기록하는 스테이트먼트 방식과 변경된 데이터 자체를 기록하는 로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방식과 로우 방식을 혼합한 믹스드 방식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방식은 MySQL의 바이너리 로그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존재한 포맷입니다. SQL 쿼리문 그 자체를 바이너리 로그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이 리피터블 리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 방식에서는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서도 각 쿼리가 실행되는 시점마다 스냅샷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복제 시 서버와 레플리카 서버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스테이트먼트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테이트먼트 방식은 SQL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비확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쿼리가 실행된 경우 스테이트먼트 포맷에서 소스 서버와 레플리카 서버 간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확정적이란 딜리트나 업데이트를 올더 바이 없이 리미트를 사용하게 되면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처럼 결과가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로우 방식은 데이터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된 값 자체가 바이너리 로그에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MySQL 5.7.7 버전부터 바이너리 로그의 기본 포맷입니다. 어떤 형태의 쿼리는지 복제 시 소스 서버와 레플리카 서버의 데이터를 일관되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변경 데이터가 전부 기록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로그 파일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로우 포맷으로 넘어오면 어떤 쿼리들이 넘어왔고 현재 실행 중인 쿼리가 어떤 것인지 레플리카 서버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트먼트 방식과 로우 방식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 혼합하여 사용하는 믹스드 방식이 있습니다. 빈 로그 포맷을 믹스드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쿼리의 대부분은 스테이트먼트 포맷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실행된 쿼리가 스테이트먼트 포맷으로 기록되어 복제됐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안전하지 못한 쿼리라면 로우 포맷으로 변환되어 기록됩니다. 바이너리 로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소스 서버에서 레플리카 서버로 진짜 데이터를 보내보겠습니다. 이때 소스 서버가 레플리카 서버에 이벤트들이 잘 보내졌는지 안 보내졌는지 확인하냐 안 하냐에 따라 복제 동기화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ySQL에서는 복제 동기화에 대해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합니다. 비동기 복제와 반동기 복제입니다. 비동기 복제는 소스 서버와 레플리카 서버에서 변경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어 적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스 서버는 레플리카 서버에 적용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소스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며 소스 서버에서 최근까지 적용된 트랜잭션이 레플리카 서버로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동기 복제는 레플리카 서버로부터 확인 응답을 받고 난 후 커밋하게 되고 그 이후 클라이언트의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레플리카 서버에 트랜잭션이 전송됐음을 보장하게 되죠. 하지만 전송이 보장된 거지 실제 적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보다 트랜잭션 처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반동기 복제에서 응답이 안 오면 무기한적으로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소스 서버는 지정된 타임아웃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비동기 복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소스 서버와 레플리카 서버는 하나씩 두면 될까요? 구성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싱글 레플리카, 멀티 레플리카, 체인, 듀얼 소스, 멀티 소스가 있습니다. 싱글 레플리카 복제는 하나의 소스 서버에 하나의 레플리카 서버만 연결되어 있는 복제 형태입니다.
이 경우 주로 소스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 서버 및 데이터 백업 수행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멀티 레플리카 복제는 하나의 소스 서버에 2개 이상의 레플리카 서버를 연결한 복제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서버는 예비용으로 구성하고 다른 서버를 읽기 요청 처리를 분산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체인 복제는 하나의 소스 서버에 연결된 레플리카 서버 수가 많다면 바이너리 로그를 읽고 전달하는 작업 자체가 부하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소스 서버가 해야 할 바이너리 로그 배포 역할을 새로운 서버로 넘길 수 있습니다. 듀얼 소스 복제는 2개의 서버가 서로 소스 서버이자 레플리카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두 서버 모두 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각 서버에서 변경한 데이터는 복제를 통해 다시 각 서버에 적용되므로 양쪽에서 쓰기가 발생하지만 두 서버는 서로 동일한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목적에 따라 액티브 패시브 형태, 액티브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글 레플리카랑 똑같은 형태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서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환을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멀티 소스 복제는 하나의 레플리카 서버가 2 이상의 소스 서버를 갖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러 서버에 존재하는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서버로 통합하거나 샤딩되어 있는 테이블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플리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버전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각자 적용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버전별로 검색을 하셔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레플리카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